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모타로입니다. 오늘 뭐 할까? 죄송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조금 파릇파릇한 뉴페 기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연애 상대라고 볼 예정이에요. 근데 뭐 9패는 최대한 배제하고 볼 예정입니다만 아는 지인 이런 분들은 뜰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을 추천드리고 제가 어제 그러니까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해서 헬로우 스킬 중에서 이제 오늘 하루 연애운을 보는 거를 좀 대폭 할인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 정도 오픈할 예정이에요. 이게 제가 맘대로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요즘 우울한 분들도 많고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해 보시라고 오픈 예정이니까 아래 링크 확인하셔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묘즈의 카드가 떴어요. 장미라는 카드이고요. 제가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장미를 의미하는 카드는 당연히 아니고요. 연애적으로 좀 설레이고 정열적으로 끌리는 그런 이성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고 싶어서 제가 의미를 담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좀 매력적으로 보는 그런 이성이 나타날 거고 1번님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우리 1번님들도 그분의 어떤 조건, 뭐 사회적인 배경, 학력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상대방에게 좀 본능적으로 끌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분을 좋아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과는 갑작스럽게 알게 될 사이이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1번님께서 호감이 갔었던 순간이 저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전혀 뭐 아무런 썸씽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상대방 분과 소통의 기회가 있었다. 라던가 혹은 1번님의 외모를 그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우리 1번님을 은근히 신경 쓰고 지켜보셨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1번님 입장에선 상대방에게 호감이 첫눈에 바로 꽂혔다면 상대방 분께서는 호감이 있는 걸 티를 내시면서도 정확한 뭔가 고백을 하지 않으셨거나 연애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확실한 행동, 액션을 보여주지 않아서 약간 1번님들이 서운해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께서는 조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좋지 않다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신 상태라고 보여지시는데 그런 사람과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시작이 된 관계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귀게 되는 건데 이번에 관계가 발전이 되신다면 이분이 연애하기 전이랑 후가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분이 되게 그 연애를 하기 전이나 썸을 타기 전에 알아가는 과정에선 너무너무 소심한 그런 보이걸 같아요. 그래서 1번님들이 이 사람과 만남이 자기가 좀 노력해가지고 연애를 하는 타입이 아니라면 나와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1번님들이 나는 1번님은 내가 연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과 바로 고하거나 좀 시간 낭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면 만나는 거고 상대방이 미적거리면 그냥 우린 인연이 아닌갑다 이러고 좀 정리를 하시고 특히나 우리 1번님들은 지금 일에 대한 집중력이 좀 높으신 모습이라 일이 잘 풀리는 와중에 이 사람과 연결이 될까 말까 한 그런 고민의 시간이 약간 나에겐 낭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실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1번님께서는 사실은 이분께서 마음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연애 대상은 아닌가 보다 하신 이후에 이분이 노력을 해서 다가오실 거고 사귀게 되실 건데 이분이 사귀기 전에는 약간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표현 안 하고 조금 답답하게 굴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라면 만남의 이후에는 사귀자라고 한 이후부터는 아주 1번님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강아지처럼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 그런 강아지처럼 우리 1번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애정 표현하고 뭔가 치대기도 하고요. 응석도 부리고 좀 이런 좋게 말하면 귀엽고 나쁘게 말하면 우리 1번님들이 좀 많이 챙겨줘야 될 그런 사랑꾼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합니다. 1번님에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되게 확인받고 싶어 하실 걸로 보여지세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은요,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연애를 많이 한다 이거보단 연애를 좀 오랫동안 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스스로 적극성이 없다 보니까 좀 다가오는 사람 위주로 만나려다 보니 요 근래는 연애를 거의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요 근래에 취업이 되셨다던가 이직을 하셨다던가 금전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자기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고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마구마구 들 때 우리 1번님에게 마음이 간다고 하고요. 이분은 되게 주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래요. 근데 아무에게나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내 사람 한정해서 막 가족한테는 몇백만 원 쓰고 자기한테는 되게 짠돌이처럼 짠순이처럼 사시는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저렴한 옷 사입고 그냥 많은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가족들한테는 막 이렇게 비싼 옷 사입히고 맛있는 밥 사주고 약간 이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1번님이 보기에 경제력이 너무 좋다라던가 안정감은 없을 수 있대요. 그렇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이분은 자기의 그 가족을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거를 다 내어줘도 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이 이런 감정적인 어떤 좀 안정감을 추구하신다면 연애 상대에게 바라는 게 정서적인 지지라면 아주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릭터적으로는 사실 연하의 사람으로 저는 좀 느껴지기는 해요. 나이 차이가 심하다면 한 4, 5살?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신다면 한두 살 정도 내외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서로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두 분이 조금 아쉽게 엇갈렸다고 생각해서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굉장히 찌질했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좀 오래 만난 인연이 있었다면 그 전 인연을 좀 못 잊고 우리 1번님이 다가왔을 때 재회를 못할까봐 1번님과의 관계 진전을 조금은 고민했다라는 것도 보이는데 그 선택에 굉장히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번님과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십니다. 상대방 분께서는요. 우리 1번님에 대해서 지금 짝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대요. 물론 1번 입장에서 이 사람 안 본 지 좀 오래됐어요. 이제 볼 일이 없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상대방 분께선 자기가 노력해서라도 다시 만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관계는 다른 지역에 있거나 지역이 같다 해도 조금은 만남이 그렇게 편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라던가 매번 얼굴을 마주치거나 이런 상대방은 아닌 것 같고 이분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라도 만남이 어렵더라도 시간을 맞추기 어렵더라도 내가 1번에게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두 분이 만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좀 대립이 있었다고 이분이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원래 이분은 조금 상담 때면 되게 거침없이 말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오피셜하게 얘기가 나가는 거라 조심스럽긴 합니다. 상대방이요. 좀 어떻게 보면 자아가 좀 너무 강해요. 네, 자신의 에고가 강한 분이라 원래 이분은 사실 자기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서로 마음이 아무리 좋고 끌려도 좀 만남이 있어서 만남의 과정에서 어그러지면 구태여 다시 만나려 하거나 노력해보거나 이런 타입이 원래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1번님과는 좀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보이긴 합니다. 상대방 분이 근데 나름 다가온다고 하는데 1번님 눈에는 이 사람의 어떤 접근이 조금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되게 자기 체면을 많이 차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이성이어도 내가 좋아한다, 뭐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이 사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연애 상담을 해드리는 사람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여도 여자분들도 그렇고 먼저 내가 호감 표현하는 걸 굉장히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약간 그런 타입 같긴 해서 조금은 걱정스럽지만 우선 속마음 카드 볼게요.
우리는 정말 잘 통해. 마치 너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사랑스러워. 너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대화가 필요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다 기억나. 라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1번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좋아하고 대화로 좀 서로 엇갈렸던 거에 대한 아쉬움을 풀고 싶어 하시고, 우리 1번님과의 잠깐 만났던 그런 순간들을 이분은 너무나도 바란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다시 만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나름 할 생각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좀 미래를 그리려고 하실 수 있다라고도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결혼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 머릿속에 막 결혼을 해서 막 우리가 아이를 낳고 이럴 생각은 지금은 없는데, 그래도 장기 연애라던가 서로 미래를 함께 할 각오를 하고 연애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님 입장에서 볼게요. 왜냐면 열심히 막 펼쳤는데 1번님이 선생님 저는 그 사람 싫어요 이러면 좀 아쉽잖아요.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봅시다. 근데 저는 1번님들이 진짜 이 사람과 좀 잘 만나보고 싶었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대했는데 이 상대방이 어쨌든 나를 떠났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고, 1번님이 이 사람의 근황이나 소식을 알고 싶지 않다기보단 그런 거 보고 상처받을까봐, 내가 기대하고 자꾸 기다리게 될까봐 뭔가 차단을 하셨거나 연락처도 지웠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께서 만나려고 노력하고 후폭풍이 온다면, 그러니까 전제가 상대방이 진짜 깊게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에 대한 애정을 갖고 다가오신다면, 그러면 나는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1번님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어떤 면역력, 표현력이 굉장히 넓은 분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 잘 맞고 나는 이런 사람은 안 맞아, 되게 이런 걸 가려서 만나는 분이 있다면, 우리 1번님들은 상대방이 흠결이 있어도 내 사람이면 우리 1번님들도 좀 많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후덕한 분이라고 뜨고 있어요. 그리고 1번님 입장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약간 상대방을 연예인 보듯이, 아니면 진짜 매력이 넘치는 잘생긴 뭔가 연예인 보듯이 정말 최고의 매력을 가진 그런 이성처럼 우리 1번님 또한 너무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과 너무 잘해보고 싶고, 이 사람이 확신만 보여준다면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 서로 맞춰가면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회하고 싶고요. 1번님은 내가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내가 그 손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아껴주고 내가 좀 더 배려해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마음만 좀 잘 잡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이 사실은 보이긴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잡기 전에는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가 우리 1번님 눈에 보여야지만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보도록 할게요. 산뜻한 연애를 한다고 떴으니까. 두 분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한숨 쉬는 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아마 1번님이 한 번은 좀 원망 어린 얘기를 할 거예요. 너가 그때 왜 나한테 그랬냐? 나 왜 나한테 상처 줬냐? 난 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한 번은 1번이 날 거절하는구나 하고 멀리 또 소식이 또 없을 수 있다라고 뜹니다. 근데 1번님이 그래도 상대방이 한 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뒤에 내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용기를 많이 내서 다가왔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1번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연락 왔을 때 1번님이 좀 톡톡톡
이렇게 쏘아붙이고 나서 상대방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1번님이 혼자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모양새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1번님이 자신을 용서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 1번님들 인기 많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가올 시점에 우리 1번님에게 새로운 류 썸남 아니면 썸녀가 생길랑 말락하는 사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지를 좀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좋게 떴어요. 여러분, 좋은 거죠. 골라 만날 수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두 분이 온전히 서로만을 보면서 만나기에는 방해수가 있는 인연일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진짜 인연이면 막 찰떡처럼 편안하게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인연들이 어떻게 보면 찐 인연이긴 하거든요. 어려움을 헤쳐서라도 만나야 되는 인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나 가신다면 어떤 인연까지 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 진짜 서로 너무 좋아하시는데? 왜냐면 상대방은 우리 1번님들을 너무 아름답고 근데 좀 순수한 느낌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이 되게 잘 참고 되게 자기를 잘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신뢰도 있거든요. 이성적인 호감도 있지만. 그리고 1번님이 보기에는 내가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막 뭔가 스타일의 사람이 없었다? 내가 외모적으로 마음이 들고 막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잘 없었는데 이 사람 진짜 내 스타일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서로 선남선녀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결혼 시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같이 집을 공유하거나 동거를 하신다던가 사실혼을 좀 하신다던가 이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사실혼이라는 게 좀 어감이 막 책임은 안 지는데 뭔가 바라는 건 다 같이 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막 진짜 두 분이 뭐 작정하고 결혼은 안 되니까 우리 살아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하다 보니까 서로의 집을 좀 오가시게 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데 야 이거 우리 거의 뭐 사실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서로의 가족들이 알 정도로 공식적인 커플이 될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쟤네들은 예비 부부니까 같이 살아도 좋지 이렇게 좀 인정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1번님들이 조금 이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상대방의 스케줄이 조금 더 바빠서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 스케줄에 맞춰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즐겁고 로맨틱하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1번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을 맞춰주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 사람 다가오는 시기를 보고요. 다른 인연 만날지 이 사람 만날지를 볼게요. 되게 시기가 뭐라 그럴까요? 긴 텀이 안 나오고 진짜 짧게 떴거든요. 10일 내외 혹은 10주 내외, 11주 내외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을 만나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사람 만나려고 할 때 다른 썸남이나 썸녀가 생기면 그 사람 만나는 게 나은지 그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게 있네요. 이 사람과의 연애는 우리 1번님들이 조금은 내가 좋아하는 연애 상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건 아닌데 상대방의 스타일이 조금은 좀 자유인,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좀 즉흥적이고 자기가 꽂히는 대로 행동해야지 되는 사람이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감정이 좀 앞서는 타입이래요. 그래서 1번님 좋아할 때는 너무 좋아해주다가 1번님이 자기를 좀 안 맞춰주는 것 같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 같다 싶으면 왜 너는 나 안 좋아하냐? 왜 나한테 뭐 이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좀 말을 좀 차갑게 하시는 분일 수 있어서 우리 1번님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사실혼의 관계까지도 갈 수 있고 주변에서 다들 축복해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커플은 되실 수 있다라고 뜨는데, 1번님이 좀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연애 상대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동등한 관계라는 게 막 서로 뭐 돈을 반반 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그 사람도 감정적으로 나를 배려해주길 바란다. 이런 성숙한 연애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만나는 와중에 아니면 이 사람이 돌아올 쯤에 들어오는 다른 인연 만나봐도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 관계성 자체가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당연시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분을 만나시면은 우리 1번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소모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을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좀 사랑해주는, 사랑받는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1번님이 약간 이 사람 위주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떴는데 여기는 이 사람보다도 더 좀 먼 거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계시다던가 조금 이럴 수는 있다고 뜹니다. 다른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더 먼 지역에. 그래서 그건 좀 아쉽지만 우리 1번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번님들만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첫 번째 조언으로는요, 말 조심이라고 떴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직해지기라고 뜨고 있고요. 마지막으론 어렵겠지만 인정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카드를 뽑아보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어쨌든 선택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거고 운명적으로는 이 사람과 가는 게 조금 더 맞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나에게 진짜 좋은 인연은 뭐 B인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 운명이 정해놓은 사람은 A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가시는 게 맞는데 조금 대화할 때 너무 싸우지 말아라. 두 분은 싸우면 자꾸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그거 조심하시고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자존심 상해하기보다는 우리 1번님도 이 사람과 좀 잘 만나가 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버스 길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귀여운 토끼의 카드가 떴어요. 우리 2번님들 좀 토끼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들인가요? 제가 사주도 봐드리고 사주 외에 별자리 그것도 봐드리는데 점성술로도 봐드리는데 이 토끼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여자가 봐도 똑같은 여자가 봐도 되게 사랑스럽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상에 조금 토끼띠 이러신 분들 아니면 토끼로 표현되는 그 글자가 있으신 분들이실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아도 2번님의 외모가 약간 뭐 박보영 씨라던가 토끼같이 약간 순하고 귀여운 무해한 상이 아닐까? 아니면 오마이걸 아린 씨랄까요? 남자분으로 치자면 수빈 씨 투어투에 그 키 크시고 훤칠하고 너무 잘생기셨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아기자기 귀여운 느낌을 가진 수빈 씨?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우리 2번님의 이런 귀여움을 좋아해줄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번님이 만날 새로운 연애 상대 누굴지 볼게요. 2번님들이 이별을 한 직후에 알게 된 인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번님께서 과거에 내가 연애가 끝난 직후에 알게 된 사람들 중 한 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게 꼭 연애에 대한 이별이 아니라 2번님이 일에 있어서 실망스러웠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과 관련돼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 혹은 그 당시에 내가 알게 된 사람들 중 한 분일 것 같습니다. 요즘 좀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제 리딩에 등장하네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프셔서 들르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아버지께서 뭐 취미생활 하시는 곳에 내가 뭐 갔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라던가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혹은 가족과도 다름없는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등등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 두 분이 막 케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아니라 사실 제 이 리딩을 들어주시는 2번님들은 이제 알아갈 사람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내 인생에 등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서로 막 인사해서 서로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호감을 교류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진짜 이름만 아는 사람, 얼굴만 아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알아가봐야 될 인연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힌트 먼저 볼까요? 상대방 분은요, 솔직히 화려한 느낌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눈매라던가 인매 같은 게 좀 찢어져서 되게 저는 매력적인 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상. 약간 왜 더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이목구비를 가지신 분들에게 이분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좀 막 오똑오똑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선이 되게 얇고 좀 뭔가 시원하게 생긴 상이다?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그래서 막 남주혁 씨라던가 아니면 서강준 씨, 물론 너무너무 잘생기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 막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하진 않은데 눈매나 콧날이나 이런 인매가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잘 빠졌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분들처럼 잘생겼다라는 카드는 사실은 아니고 깔끔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라 치셔도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약간 김서영 씨 내지는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독전에 나오신 그 외 되게 매력적인 여성분 있잖아요. 강승연 씨보다는 무슨 약쟁이로 나오신 아무튼 그런 분들 이미지가 떠올라요. 차가운 냉미녀인데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 못 받을 수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의 매력에 우리 이건님들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거 먼저 뽑아놓고 볼게요. 제가 만든 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저에겐 이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이 키는 진짜 훤칠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촐하다, 정말 막 훤칠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피부가 좀 좋지 않다던가 약간 얼굴이 아니라 이 몸 같은 데 보면 반점 같은 거 있거나 그런 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는데 흑 어쩌고 저쩌고 백색증?
약간 이런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아포토피라던가. 아무튼 이분께서는 그래도 자기가 가진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재복이 있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돈을 좀 굴리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테크 관련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득을 낸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세대에 이득을 냈으면 진짜 고수네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돈을 막 헤프게 쓰거나 이러신 분이라기보다는 알뜰살뜰 잘 모아서 재테크 하시고 거기서 이득 나면은 주변 사람들과 여행 다니거나 좀 밥도 사주고 이런 좀 착한 분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근데 외모보다는 몸매가 훤칠해서 아마 2번님이네요. 미안해요. 2번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서로 좀 이렇게 소개팅으로 만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고 알게 돼서 좀 친밀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되게 이상적인 그런 만남의 기회를 가지시게 될 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분이요, 좀 매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성들도 꽤나 인기가 있대요. 그리고 직업성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좀 많이 보여질 수 있는 직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직업군은요, 은행원이라던가 공무원이라면 약간 이런 창구에 계시는 민원인들 상대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떠오르네요.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던가, 고객들을 많이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막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모습보다는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고 배려심이 큰 것 같다, 다정한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이래요. 그래서 막 내 남친 살고 싶고 막 이분이랑 막 오늘 하루 같이 있어야지 막 이런 열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도 이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라던가 내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라면은 내 인생도 좀 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삶의 일부로서 동반자로서 좋은 상대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공무원 같은 느낌은 사실은 좀 아닌데 대기업인데 거의 이 사람이 정말 큰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면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또 가진 것도 우리 이번님께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시작할 때 10년 전쯤이었거든요. 거의 8년 이때 전이니까. 그때는 막 잘생긴 사람을 추구를 많이 했어요. 제 내담자님도 그렇고 저도 추천해주는 분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우리 내담자님들이 사랑받는 연애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번님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를 좀 볼게요. 아이고. 그리고 메시지 카드도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 상대방이 연애 대상을 되게 많이 고르고 골랐대요. 사실 이 사람 소개팅이라기보단 선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뜨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막 날티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일 잘하고 싹싹하게 뭔가 그냥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 분을 고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데 너무 싹싹하고 너무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기 때문에 친절 우수상 이런 거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연애적으로 막 이렇게 막 사로잡는 매력이 있거나 이성을 막 감을 수 있는 그런 막 도화적인 매력은 조금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 같은 거를 자주 나가곤 있는데 막 연애에 대해서 막 그렇게 꽂히지도 않고 이 사람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근데 2번님들은 이 사람이 진짜 의도치 않게 만나러 그러니까 2번님과 뭔가 데이트를 하려고 나간 곳은 아닌데 자기가 진짜 편안하게 간 곳에서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고 이번님 보면서 설레서 내가 저 여자랑 얘기 좀 해보고 싶다. 저 남자랑 하루 커피 마시고 데이트 해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막 들끓어가지고 우리 이번님들과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사실 연애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나랑 미래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님이 결혼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약간 리드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은 있는데 막 내가 이성을 두고 나만 믿어 막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번님들이 원하는 상대가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와주는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신다면 정말 적임자일 것 같아요. 메시지 카드로 이번님에 대한 속마음 볼게요. 요즘 되게 말랑말랑한 리딩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연애 운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혼자 좀 좋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너 일상이 궁금해 라고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이번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계속 이번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여기까지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닿을 수가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우리는 정말 잘 통해. 너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번님을 혼자 약간 짝사랑 하시다가 포기해야지 했다가 또 이번님에 대한 생각을 막 하면은 아, 이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다가 아, 근데 다가가긴 어려워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만 이번님에 대한 애정은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이 사람과는 조금 상대방이 속적이어서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데이트 신청하는 것도 되게 좀 숙맥같이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이번님과 행사의 자리에서 자꾸 만나게 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보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정말 단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이번님한테 이제까지 안 했던 좀 호감을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번님께서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 사람과의 연애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제가 느껴졌던 카드들 중에서 이상하게 이번님들이 뭔가 이동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던가 이사라던가 아니면 직업성을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 만나봐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번님께서는 이 사람 만날지 말지를 한 번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람과는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대요.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연애를 시작한다면 찰떡 달라붙어가지고 잘 떼지지도 않는 어르신들 보면은 왜 진짜 그 부부끼리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디 가셔도 이제 와이프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사랑꾼으로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언제 다가오게 될지 볼게요. 네, 빠르다면 19일 내외 혹은 19일인 날 이때 들어오실 것 같고 늦어진다면 70일 내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이번님들께 어떤 의미일까 볼 건데요. 카드 하나가 떨어져서 쭉 올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저는 이번님들이 인기가 아무리 많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도 뭔가 온전히 이번님만을 생각해 주신 분들이 요 근래는 좀 없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외로움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어준다고 하고요. 상대방이 되게 많은 이벤트를 해줘요. 꽃을 갖다 준다던가 선물을 갖다 준다던가 뭐 값비싼 걸 사준다 이런 거보단 이분은 먹을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님이 귀여우니까 막 딸기,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 달콤하고 2번님이 좋아할 법한 그런 것들을 갖다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기적으로도 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2번님들이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렸다. 이상하게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데려다가 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과 함께 하면 일이 술술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좋은 운기를 내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고 나서 진짜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일도 잘 풀린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좀 곰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솔직히 화려한 매력은 없어요. 그리고 막 여성분들은 좀 공감할 수 있는데 이제 상대방분이 되게 리드 잘해주고 연애적으로 막 이렇게 선수같이 행동하면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 더 있긴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건 없지만 오직하게 그냥 2번님만 바라봐주고 그냥 심심하면 2번님과만 시간 보내고 시간이 비면 2번님과 당연히 같이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달콤한 거 달고 단 거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연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언해볼까요, 여러분? 아이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게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져요. 우리 2번님들이 선생님 저 연애 언제 해요? 언제 좋은 사람 만나요?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진짜 정해진 운명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너의 인연이 연애가 좀 안 좋았어도 괜찮다. 이제서야 진짜 운명이 정해놓은 좋은 인연이 들어올 거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고 저는 2번님들이 약간 연애에 대해서 데이거나 뭔가 실망스러운 인연이 이 사람을 만나기 전후로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막말로 좀 신경 덜 써라. 얘가 너의 찐인연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도 보시죠. 그림의 떡이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가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2번님이 진짜 내가 바라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2번님이 포기해야 되는 인연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약에 만나게 되셔도 우리 2번님이 바라는 사람을 만나도 남들 보기엔 좋을 수가 있대요. 외모는 진짜 잘생기고 진짜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어도 남들이 보기에 너네들이 선남선녀다라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2번님을 외롭게 만들고 2번님의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리거나 2번님의 운기를 깎아먹는 사람일 수 있다. 전 좀 이렇게 느껴져서 다른 인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제가 리딩을 원래 안 해드리려 했거든요. 앞선 리딩에서도. 근데 2번님께서는 조금 그 인연을 정리해야 좋은 인연이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겠지만 인정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인연에 목매지 말고 여기 아주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 써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연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도 볼게요 여러분. 왜냐면 사실 2번님들이 제 생각엔 선생님 이 인연이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기보단 여기 포기하라고 말한 그 인연 때문에 선생님 슬퍼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인연과 어느 인연까지 갈 수 있는지 볼게요. 근데 상대방 되게 똑똑하고 되게 능력 있나 봐요. 우리 2번님들도 조금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두가 힘들지만 마음 편하게 지내는 두 사람이 만났다기보단 서로 되게 이제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두 분이 만나서 합을 이룬 이후에는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합은요, 진짜 약간 손봐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같아요. 왜냐면 두 분 다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의 조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금수저들의 만남,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서로가 서로의 삶에 있어서 각자 노력해온 시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2번님들도 정말 어느 정도는, 내가 만족할 수준의 입지를 다진 분이고 상대방 또한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면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부의 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좀 잘해봤으면 좋겠고 내 마음의 상처는 잘 치유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스킬들, 헬로우건 스킬들이나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이렇게 큐티 뽀짝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구름이란 걸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먹구름을 생각하고 넣었어요. 그리고 흐릴 때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 3번님이 만날 뉴페의 기운은 내가 만날지 안 만날지 고민해본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을 정도로 우리 3번님들이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좀 진전이 되실 가능성이 높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인일 수도 있겠고 지금 같이 있는 둘이 붙어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남사친, 여사친 혹은 직장 선후배 사이 등등 조금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같이 있는 그런 인연들 중 한 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어떤 상태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심지어 서로 감정이 지금 좀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싸운 사람이라던가 업무적으로 삿대질하고 싸우진 않으셨겠지만 서로 쟤랑은 절대 연애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잘 맞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3번님께서는 상대방보다는 다른 연애에 좀 더 집중했을 수 있다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연애 자체를 아예 기대를 안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따로 있었던 그런 흐름도 보여요. 그래서 두 분 중 한 분이 다른 인연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알았을 수 있다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예 막 또 싸우고 감정이 안 좋고 이렇다기보단 저 사람이 애인이 있으니까 연애 상대로는 발전이 어렵겠구나 하고 애저녁에 이렇게 놓아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3번님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이 꽤 멋진 사람이고요. 상대방 또한 3번님의 외모도 괜찮지만 3번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막 수국적이고 순응적인? 뭐라 그럴까요? 무조건적으로 막 남에게 맞춰주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매력을 못 느껴요. 왜냐면 자기도 좀 주장이 세기 때문에 같이 좀 주장을 낼 수 있는 동등하게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을 바라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고 다 맞춰주는 사람을 오히려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번님들이 전혀 안 맞춰준다 이건 아니지만 맞춰주면서도 약간은 어딘가 엄한 구석이 있대요. 웃은 게 귀여워요. 약간 3번님들은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지만 은근히 이제 어르고 달래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사람을 유도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다. 상대방 분은 원래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연애가 정리가 되셨거나 혹은 3번님이 연애가 정리가 되시면서 두 분이 이 사람 되게 괜찮았는데 얘를 만나야겠다라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연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계성을 약간 잠정적인 애인 후보로든 위장 남사친, 여사친, 선후배 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 분이 약간 그런 사이 같아요. 상대방 되게 섹시하고 멋있게 생겼을 것 같아요. 좀 남성미가 있는 타입, 여자분이셔도 관능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고 이 사람이 보는 3번님들은 예쁘고 우아하고 청순한데 섹시한 그런 좀 만인의 이상형과도 같이 느껴 합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분은 수지씨라던가 남자로 치자면 임시완 씨,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연예인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댓글을 받다 보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외모 리딩을 막 빼먹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우선 제가 보기엔 3번님은 좀 청순하게 깔끔하게 생긴 상이고 그 상대방 분은 좀 핫한 매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외모 합이 달라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두 분의 관계성이 우선 연애 상대는 아니야 라고 이전에 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있어서
표현을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관계 진전은 되게 빠르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두 분 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저 사람이 애인만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을 잘해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했던 정도로 호감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사귀자라고 해서 사귀는 건 오케이 그래 만나자라고 빨리 될 수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관계성에서 벗어나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2번님들이 저 사람이랑은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하시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거나 낯을 가릴 수 있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외로 남사친, 여사친이 연애하면 되게 편안하게 잘 흘러갈 것 같은데, 남사친으로서의 그 사람은 편했는데 남친이 되니까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힌트 좀 볼게요. 이거 심이 넘쳐서 제가 주사위를 막 날리고 있네요. 상대방 힌트. 상대방이 막 그렇게 성격이 좋은 타입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까칠하고, 그래서 3번님도 좀 상대방을 어려워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분이 물질적인 보상 같은 거 진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밥 사주고는 말 한마디 없는 막 선배 같은 느낌? 그래서 이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걸 잘 내어주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사실 쉬운 사람은 아니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3번님께 다가오는 그 시점이 진짜 좀 고된 이별을 하고 오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상대방 분이 연애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옵니다. 이 사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건 3번님이 인간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좀 이 사람에게 잘해주기 때문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을 좀 처음엔 저 사람 진짜 성격 이상해 라던가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나면 되게 나에게만은 한정적으로 달콤한 사람이 되어주고 부드럽게 대해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랑 깨졌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인연과. 그래서 좀 연애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시다가 3번님과 연애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고 즐거워서 결혼까지 생각하시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은 해외 거주 경험이 많거나 해외여행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업무차 해외를 많이 오가셔야 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요즘 좀 이런 리딩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3번님을 위해서 이 사람의 힌트 좀 더 명확히 보도록 하죠. 상대방도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께 호감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분이랑 친해지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뜹니다. 애초에 안 친한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3번이 마음에 들어서 먼저 호감도 표현하고 잘해주려 했는데 3번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길래 나도 마음을 안전히 닫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 이분이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운동하는 거, 아니면 차 타고 나가고 바이크 타고, 아니면 뭐 요즘에 이거 뭐죠, 여러분? 자전거? 아니면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타는 거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취미 자체가 좀 이렇게 액티브한 활동들, 스포츠 이런 것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 대해서 사실 돈을 막 열심히 모으고 이러기보다는 돈을 좀 쓰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래요. 좀 예쁜 걸 좋아해서 막 명품까지는 아닌데 이제 브랜드 옷, 브랜드 소품, 뭐 신발, 남자분이라면 이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하는 취미가 있을 수 있고, 나가 노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름엔 꼭 바다 가야 되고 겨울엔 스키장 가야 되고 약간 이런 분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직업성이 조금 모호하게 떴어요. 이동 자체가 이 사람에게 일일 수 있고 외근이 정말 잦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이 고된데 그에 비해서 조금 페이를 분기별로 받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급으로 받는다기보다, 혹은 월급을 받는데 추가 수당이 붙는 그런 직업군을 가졌을 수 있고, 일이 힘들고 고돼서 이 사람이 술 마시는 거 조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연애에 있어서는요, 사실 이분도 막 그렇게 무던한 타입은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안 좋아하면 되게 시무룩하고 그 사람 눈치를 되게 전전긍긍 살피는 모습인데, 이분은 3번님이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좀 도도하게 보였던 모습이 많아서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진짜 마음먹고 다가가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오빠 혹은 좋은 누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이 연하일 수도 있는데 3번님이 좀 자기가 지켜줘야 될 존재라고 느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님보다 자기가 조금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좀 어필하려고 하고, 나랑 만나면 너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네,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기보단 3번님을 갖기 위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번님들은 이 사람이 작정하고 꼬시려 들 땐 아, 저 사람 진심 맞아?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오래 두고 보면서 이분의 어떤 좀 나약한 모습, 3번님을 두고 조금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오히려 마음이 가서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린다고 해요. 월드의 카드가 지금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번님과 결혼을 의식하면서 오시는 게 맞고, 자기의 이런 감정적인 흐트러짐이 있을 때, 힘들 때 3번님이 위로가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게 크다고 합니다. 상대방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섹시하고 진하게 생겼는데 내면은 약간 그 하리보 곰 젤리 같은 좀 상냥하고 부드러운 착한 다정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간 이성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서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데이트 장소, 셀렉 이런 거, 그리고 옷 스타일 이런 거 하나 3번님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멋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두 분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힘들어서 아침을 많이 먹었더니 목이 너무 타요, 여러분. 어제 영상도 너무 많이 찍어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선은 두 분 사이에 다른 이성 때문에 잘 되려다가 한 번은 끊어진 사이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진짜 가늠이 안 가요 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내가 호감 가는 분이 다른 연애 대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가 있는데 또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은 한번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인연일 거다라고 하고 있고, 3번님께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3번님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안 가서 막 일부러 이 사람의 연락을 씹거나 만나자 하는데 안 만나거나, 그리고 굳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나는 그거 딴 사람이랑 보거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닭갈비를 먹자 했는데 나 혼자 닭갈비 먹는다던가, 일부러 이 사람에게 마음이 너무 안 가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좀 입덕 부정기를 지나서 두 분은 찐사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큐피트가 두 분의 인연을 꽉 붙들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3번님을 사귀어 가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히스토리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널 기다리고 있어. 너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3번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3번님이랑 자기가 되게 어렵겠다 하고 이 사람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점차 3번님에게 마음이 기울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과 정리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3번님을 선택을 하시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3번님이 싫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 사람 만나시면 3번님이 만족을 하시는지
혹은 어떤 좋은 점 등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뭐 나쁜 점도 보이면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자꾸 선물이 뜨죠? 3번님께 되게 소소한 뭔가 선물 같은 걸 많이 할 거고요. 돈을 많이 쓴다고 뜨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리딩에서 혹시 좀 저렴한 거 갖다 준다 했나요? 이 사람 돈 쓴다고 자꾸 나오네요? 이 사람은 3번님 진짜 놓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께 우직한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3번님이 이상형이 만약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좀 금전적으로 막 되게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라서 조금 당황했거든요. 근데 약간 내가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갖고 있어도 이제 3번님에게는 이거보다 더 쓰고 그럴 만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할 수 있다고 떠요. 그래서 3번님은 이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재력이 마음에 든다기보단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아까워하는 그 마음을 되게 좋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또 미래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3번님이 처음엔 그거를 별로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결혼하자. 막말로 이유는 결혼식을 빨리 올리고 이런 거보다도 막 혼인신고 먼저 하자. 막 되게 극단적으로 우리 그냥 우리 마음으로 이미 결혼했다고 치고 살자.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으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3번님들이 이 사람과 결혼의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문서가 먼저 보여요. 식보다도.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막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또 혼인신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자금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받으실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이 든든한 지원처가 돼주기 때문에 3번님들이 일을 잠깐 쉬거나 감정적으로 많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연애가 가능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장은 여유가 없어도 이후에는 이 사람이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씩 안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3번님들이 이 사람 덕을 보고 살 수도 있다 이건데 뭐 아마 우리 3번님들이 20대, 30대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럼 조언을 볼게요. 시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죽자고 덤벼도 들뚱말뚱. 웃어 넘길 일인데요, 뭐. 일을 키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님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진전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혹은 나의 어떤 도덕관념에서 둘이 정말 깨끗하게 싱글일 때 만남 좋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는 도중에 만나게 돼서 이 연애를 진전시키는 게 막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바람 불륜이 아니라 어쨌든 알고 난 다음에 서로 알고 지내다가 둘 분 다 싱글이 되셨을 때 만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런 거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뭔가 좀 우리 3번님들이 이 연애에서 내가 막 빨리 진전시키고 싶어지거나 혹은 이 사람이 확신을 빨리 주길 바라고 좀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내가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 언제 다가오는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빠르다면 8일 내외 혹은 늦어지신다면 40일 내외라고 합니다. 혹은 날짜에 팔자가 들어가는 날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과 헬로우 스킬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커피의 카드가 보입니다. 커피 카드가 떴다면 서로 중독될 만큼 깊게 좋아할 만한 인연이다 라고 하거나 서로 한 번쯤은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좋아하는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어떤 리딩이 나오실지 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카드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쪼우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분. 두 분은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아요. 가족 같은 사이 중 한 분, 아니면 동창회, 동호회 속에서 만난 사람, 그냥 만나면 안녕 이러고 그냥 해맑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카톡에 이 친구들 목록 중에 한 사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일상을 나도 알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두 분의 인연이 좀 길게 이어져 온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막 10년, 20년 알고 지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면 동네에 이제 지인이라고 친다면 10년, 20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게 좀 깊게 연결된 사이의 사람이고, 4번님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애적 감정이 크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냥 동네 오빠, 아니면 교회 같이 다니는 누나, 동생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우리 사모님들을 연애 대상으로 점 찍어놓고 좋아했다 이건 아니지만 요 근래 되게 사모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고 떠요. 사모님이 연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모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보입니다. 사모님이 좋아하는 걸 자기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래요. 왜냐면 이분이 보기에 요즘 사모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고생하는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좀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업무적으로 좀 지쳤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모님 보면 백숙 같은 거, 삼계탕, 이런 좀 원기 회복, 보양식 이런 거 먹여주고 싶고, 아니 커피라도 한 잔 주고 싶다, 힘들 때 에너지 드링크라도 바카스라도 한 잔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되게 따뜻한 동네 오빠 누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사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메시지 카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제일 제 스타일의 연애 상대 같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연이 맺어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이고 미안해요.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어딜 가도 너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나를 이해해줘. 날 좀 배려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널 기다리고 있어. 너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요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챙겨주고 싶다 마음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마 사부님한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사부님 모르게 아니면 사부님한테 혼자 주기 뭐가 좀 그래서 이 사람이 한턱 쐈는데 밥을 쐈다든가 모임에서 커피를 다 같이 사주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부님 주려고 조금 술을 쓴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사부님을 좋아해가지고 삽질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다가가는 게 조금은 두렵대요. 사모님이 조금 티끌이라도 관심을 표현한다면 자기가 더 노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까여서 더 다가가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모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중증이죠. 계속 사모님만 생각나고 어디 가도 온종일 하루 종일 우리 사모님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한 15번 본 것 같거든요. 수지 씨도 이쁘고 이재훈 씨도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 소년의 이재훈 씨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볼게요. 아이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상대방분은 4번님이 자기에게 애정을 한 번이라도 표현해줬으면 좋겠대요. 이게 대단하게 막 뭘 해, 뭐, 너 좋아해, 우리 만나보자, 이런 고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4번님이 대체로 좀 쌩하고 냉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에게 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을 막 걸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행사장이나 모임에서 만났을 때 4번님이 그냥 자기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좀 소극적인 마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연락처를 안다면 사실 이분은 연락을 좀 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연락을 4번님께 하는 것도 조금은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자 말자 아마 연애적인 호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괜히 그랬다가 자기가 이제 동네 오빠, 누나 아는 사이에서도 밀릴까봐 이분이 되게 조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심적으로는 우리 사모님이 이성적인 매력이 이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매력적인 분이라 생각해서 이분이 사번이 나를 만나주겠어 이렇게 좀 약간 찌그러진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 좀 잘 차려입고 사번님에게 커피 한잔 하자, 데이트 한번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용기가 선뜻 안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번님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볼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쫄아있어서 사번님이 진짜 싫어하는 건지 보면 사번님은 나쁘지 않대요. 막 엄청 꽂히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준다면 그냥 그런 거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좋다 싫다 구분하기보단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사번님의 마음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번님께 엄청 화려하게 잘생기고 화려하게 멋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다정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긴 한데 진짜 이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건 있네요. 조건은 좋고 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엄청 외모적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뭔가 결혼을 생각하시는 나이라면 그리고 미래를 그릴 나이라면 이 사람도 내가 좀 잘 만나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실지를 볼게요.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되어가실까? 근데 심각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부님한테 한두 번 정도 이 사람 입장에서 까였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다른 인연도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상황이 그려지네요. 네. 그래서 사부님 입장에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 충격받을 수 있어요. 이게 꼭 막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귄다까지가 아니라 소개팅을 하러 다닌다던가 다른 이성들과의 어떤 모임에 나가는 걸 사부님이 알게 된다던가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오히려 사부님한테는 약간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연애 대상으로 전혀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심 다른 이성을 만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약간 후회된다. 저 사람을 갖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느껴진 이후에야 사부님이 이 사람이 뭔가 의례적으로 그냥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고 항상 같이 있으면 웃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한다고 보여요. 이 보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부님이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신다든지 이 사람에게 아니면 진짜 사부님이 각 잡고 여자친구가 생겼냐? 뭐 좋아하는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연애 상황에 대해서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상대방이 4번이 나를 두고 지금 질투하는구나,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관계 진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선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뭐 삼각관계주의, 바람주의 뭐 이런 게 뜨긴 했지만 이 상대방의 4번님이 자기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좀 다른 이성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많은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귀면 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사귀면요 너무 잘 만난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워낙에 너무 잘해줬던 관계성이라 원래도 잘해줬던 관계성인데 혹시 사귀면 바뀌지 않을까 제가 약간 걱정이 됐는데 상대방 분께서는 그냥 4번이 내 인연이구나 하고 자기가 되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4번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연애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4번님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약간 제 내담자님들 중에서 남자친구분께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게 아니라 진짜 생필품까지 다 갖다 주시고 막 이러신 분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사업자 하시는 그 제 내담자님의 어떤 가게 인테리어를 막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4번님이 잘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게 네, 이렇게 하니까 초점이 맞네요. 방 청소부터 합시다 라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방 청소를 해줄 만큼 우리 4번님의 어떤 부족한 점을 메꿔주려고 노력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4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내게 좋은 인연이라 생각해서 정말 로또 같은 사람이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지? 하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 뭐가 좋을지 조금 더 볼게요. 이상하게 4번님의 그 리딩은 되게 순순히 수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리딩이 빨리 끝났어요. 왜냐면 문제 상황이 크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 너무 정확하고 막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4번을 너무 좋아하는데 4번이 날 안 좋아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좀 단순한 사람이고 인연성이 좀 찰싹 잘 붙을 수 있어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 사람과는 4번님이 어떻게 보면 애기가 된대요. 내가 막 애교도 부리고 이런 모습보단 내가 모자라도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어디 하나 어른스럽지 않게 굴어도 이 사람 앞에선 막 떼를 부리고 막 이기적으로 굴어도 이 사람은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어르고 달래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성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4번님은 기분 좋을 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진짜 든든한데 의지처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 인생의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진짜 밖에서 너무 뭐 같은 일이 있어도 내게 진짜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참 만족스러운 삶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회복할 힘이 되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사모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애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인연이 되어주실 거고 항상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태양과도 같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가올지를 볼게요. 네, 빠르다면 17일 내외, 그리고 늦어지신다면 70일 내외이시거나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빠른 17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해요. 말 조심. 아이고. 지금 바로 하세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사부님들이 더 바랬던 인연이거나 앞선 분들도 조금 그런 리딩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혹은 이 사람이 다 좋은데 뭔가 외모만 좀 별로야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그게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라는 카드가 나오신 것 같고요. 말조심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저는 4번님이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워낙 또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4번님이 좀 너무 편안하게 이 사람을 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것 같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을 때 4번님이 좀 질투심에 아니면 4번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나 좋다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 만나면 속상할 수 있죠. 근데 이분한테 너무 말을 막 하거나 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하세요 라고 뜨고 있어요. 이게 4번님이 만약에 연락처가 있으시다면 저는 편안하게 연락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4번님이. 연락하셔라. 혹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나러 가셔라. 네, 그렇게 리딩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빈 것 같아서 다른 분들보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갈 때 속마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그러니까 자꾸 말로 싸우고 너무 부딪히고 이러진 마세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어.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하면 그보다 100배로 더 4번님께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4번님이 진짜 대단해 고마워 너밖에 없어 이런 말 애교 넘치게 해주시면 이분은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시면서 조금 덜 매력적이어도 온전한 내 편 하나 갖는다 생각하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에도 만나 뵐 수 있다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